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국악계의 대스타 그리고 경기 민요의 대가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벌써 70년대 초반 그 회심곡이라고 기억하시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 그 곡으로 데뷔했던 김영임 명창이십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 민요의 전수조교이시고요. 전 세계가 인정한 명창이죠. 김영임 명창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반세기네요. 아, 정말 참 오래됐네요. 선생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정말. 요즘은 공연 좀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가 우리가 지나온 그 날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3-4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 단체로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한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렇게 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반세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예술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전통은 맞아요. 정말 스승님들이 뭐 거의 80년 이상을 하셨어도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저희가 이제 받고 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전통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리꾼, 명창은 이 몸이 아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습을 게을리 하면 소리가 또 달라지죠. 물론이죠. 매일 하시죠, 네, 지금도? 매일 하고 매일 하는데도 질리지 않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48년 전이면 72년이네요. 네, 72년도에 저는 데뷔를 했습니다. 몇 살 되셨어요, 그럼? 지금 19살. 네.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때 한국무용을 했는데 한국무용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민요들이 그 민요 반주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게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노래가 있구나. 전혀 몰랐던 뭐 그런 노래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제가 무용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여름 명창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예컨대 어떤 분들이죠? 지금 뭐 또 작곡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뭐 안비치 선생님, 네, 그다음에 저희 스승님이신 묵개월 선생님 다 두 분 작곡하셨고 지금 이제 한 분은 이윤주 선생님이라고 지금 아마 98, 9 이렇게 되셨어요. 네, 선생님 그때 그분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그분, 이런 소리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무용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고전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피리 부시는 분이 김은산 선생님이라는 제가 이름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의 피리 소리를 제가 듣는데 그때 이제 민요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제가 너무너무 막 그냥 좋아했던 그런 기억. 나이 어렸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국무용 공부하는 학생인데. 네, 그랬었죠. 그때가 이제 한 중학교 때쯤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와 그 피리에 끌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용은 그래도 이제 어느 집안에서나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전혀 반대를 했었던 부모님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소리가 좋은데 뭐 집에서는 완전히 뭐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한국무용까지만 해라. 네, 한국무용은 여자니까 몸매가 예뻐지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소리는 안 된다. 소리는 정말 안 된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공부를 못 하셨군요. 민요가 좋긴 좋은데. 너무 좋아했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의 여류 명창들을 다 길러내신 그런 제가 그 이제 전수원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한번 가게 됐다가 이제 선생님을 이제 뵀는데 예. 정말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 이제 그 들쥐 오빠가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하고 제가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난 정말 꼭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니까 소리 아니면 안 오빠가 되겠다. 수업료를 조금 대주면서 너는 그냥 시집가기 전까지 예. 그리고 너는 오빠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유학하러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계기가 돼서 그랬는데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못하게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완전히 저 감금시키고 노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저희 큰언니가 띠동갑이에요. 네, 언니가 굉장히 엄마보다 더 무서웠고 이제 막내인데 엄마는 너무 제가 이제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몇 남매셨어요? 저희 5남매입니다. 5남매. 네, 그래서 이제 큰언니가 정말 저를 완전히 머리를 다 잘려가지고 아이고. 집에 감금시켰는데 제가 거의 정말 한 1년 정도 못 나왔어요. 근데 참 정말 이게 운명이라는 것은 네.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하다가 소리는 딱 1년쯤 잠깐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1년은 언니가 감금 생활하고 있었는데 네, 감금 생활 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쪽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께 저를 이제 언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 동생은 보살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동생이 아니다. 무조건 이 길로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스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자기가 고집하다가 큰 스님께서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뭐 안 된다라는 이제 말을 못 하고 저한테 그래 그럼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스님한테 좀 일찍 물어보시지. 그 그러게 1년이나 말이에요. 감금하고 있었는. 정말 하여튼 몇 년이라는 그 세월이 정말 허송세월. 그래서 네. 스님 덕에 다시 이제 가서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72년 데뷔에 1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9살 데뷔해서 제가 이제 1년을 쉬었으니까 이제 20살 때 제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럼 19살 때는 소리를 막 배우던 네. 초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데뷔가 돼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이제 예전에는 그 국악 프로그램이 좀 있었죠. 다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혼자 솔로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고 여럿이 단체로 나가서 선생님이 앞에서 소리하시면 뒤에 이제 제자들이 후렴을 받아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저희 이제 큰 선배님이 그날 하루 펑크를 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타로? 네, 대타로 제가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뒤에 서는 걸로? 그렇죠. 대타로 나갔는데 그때가 제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요 너무 그 PD 선생님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뭘 하셨어요? 뭐 인사도 막 그냥 땅까지 떨어지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 출연인데도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그래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이제 저를 정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이쪽의 길로 들어서게 한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첫 경험이었군요. 방송 그럼요. 출연의 경험. 방송은 처음이죠. 그리고 1년 정도 집에 묶여 있다가 네.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TV 방송을 하시게 된 게 언제 어떤 또 계기예요? 이제 그 제가 TV 출연하기 전에 이제 1년 정도 제가 이제 하고 또 1년 쉬었다 다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그때 옛날에 KBS에 전국민요 경창대회가 있었어요. 대회? 라디오가. 그래서 거기서 장원상을 했습니다. 네, 장원상을 했고 장원이군요. 또 민요 경창대회에서 장원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MBC에 나가는 것이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국악 프로그램이 그 약간의 판소리하고 경기소리하고 접목을 중은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를 해서 약간 창극식으로 그런 드라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들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리 하시는 원래 이 판소리 창극하시는 분들은
원래 극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극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판소리도 나오고 우리의 경기 소리도 나와서 네, 네.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뭐 하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창극의 그 뭐 드라마. 창극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이 된 거군요. 캐스팅이. 네, 그렇게 그런 됐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무용하시다가 소리에 좋아서 소리 배운 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네, 됐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떻게 전국대회 장원을 하셨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대회는 제가 그 장원상을 받았어요. 그럼 뭐 이건 천부적이라는 겁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소리에 저기 갖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노래는 사실은 이제 19살 때 시작을 했지만 네, 제가 이제 네. 무용할 때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은 네.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봐요. 그냥 불러보고.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처마 밑에 장독을 놓고서요. 네. 항아리를 놓고 물을 받아서 네, 예전에 네. 썼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비면 거기다 고개를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면 이게 이제 공명, 스피커. 울림이 네, 막 오죠. 울려가지고 막 내 소리가 너무 막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네. 네. 그리고 뭐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겹겹이 뒤집어 쓰고. 그렇게 천부적 재능이 있는 분을 못하게 했으니 참. 그래서 이제 대회 장원도 하고 중요 배역으로 캐스팅도 되고 네. 쭉 활동이 이어지는데 네. 회심곡은 언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이제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예. 그때는 약간 해학적인 뭐 이춘풍전 같은데 여자의 그런 상대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자세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뭐 우리 경기 소리에 기나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달밤에 여자가 나와서 이제 그 기나리랑을 부르는 그런 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레코트 그 회사에서 그거를 보고 저를 이제 음반 내자. 네, 음반을 내자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의가 들어왔는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뭐냐면은 그 음반 회사 사장님이 박춘석 씨예요. 작곡가. 네. 그 유명한 작곡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트로트의 대가시죠. 뭐 정말 예, 대부시죠. 예. 저는 나이 보고 무슨 뭐 트로트를 하자고 저를 불렀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회신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혹시 회신곡 할 줄 아느냐 이래서 저 회신곡을 안 배웠습니다. 근데 조금 들어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만 좀 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만 그 들은 풍어리로 조금 했더니 무릎을 치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 하자. 데뷔 앨범으로? 네. 그랬는데 그 회신곡은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의 이게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판소리 같이. 이게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한 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요랑은 다른 거네요. 민요하고는 틀리죠. 판소리는 그보다 더 길지만. 그렇죠. 그 중간 어느쯤 되는 거군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한 몇 시간 되는데 레코팅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의 이제 분량을 축약을 시켜요. 네, 만든 거죠. 회심곡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회신곡이라고 하면 그 돌아올 해자에다 뭐 마음 심자, 노래 곡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회신곡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민요가 대체적으로 흥겹고 어깨춤이 절로 나고 장구 소리가 들리고 이런 흥경가락이라고 하면은 이건 약간 메나리조에 좀 슬픈 곡조를 띄우면서 어머니 배 안에서 10달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쭉 청년 시절 그다음에 노후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까지의 인생의 모든 그 희노애락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소리의 그 멜로디도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좋지만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저는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적에 정말 어떤 한 계절을 교과서에 올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평생 다 살아본 후에 내 마음 돌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한 번씩 회상해보는 그런 내용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전 정말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박춘석이라는 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기획에 굉장히 또 탁월하셨던 거죠?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 그 박상규라는 분 계세요. 네. 뭘 가수 친구야 노래 부르신 알죠. 그분하고 또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 밤을 즐겁게라는 토크 프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정말 스타들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시간도 밤 11시에 해요. 근데 거기에 저를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녹음을 하고 했는데. 음반을 찍기 전에 저를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선을 보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갔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막 음반 찾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회신곡을 부르셨고. 회신곡을 불렀죠. 그때 제가 이렇게 남색 치마 저거를 입고 그때 뭐 애기니까 네.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나갔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네. 왜 감질나게 우리도 좀 한번 들려달라. 아, 그럴까요? 회신곡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아, 글쎄요. 지금 목이 잘 나올래나 모르겠는데요. 아, 당연히 해야죠. 아니, 조금 하죠. 네. 예. 제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다 억저하 창생만민시주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랑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탐문 탄생 나온 사람마다 임자 절러 난노라고 거들 대며 벙청대로 온유하리라 단열밤에 목입인데 갑다기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을 못다 주무시고 다 떨어진 세살부치를 손에다 들고 왠가 시름을 다 던지시고 허리 둥실이 날려를 주시며 홍지 섣달 설안풍에 백설이 펄펄 날리는데 그저 손은 줄세라 덮은데 덮어주고 발치 눌러를 주시며 빈팔인 젖을 혀놓고 양인 양친이 그 자손의 엉둥허리를 툭탁 치며 사랑에 겨서 하시는 말씀이 은자동아 금자 동하 금이로구나 만척 청산의 보배 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대지중지 기른 청을 사람마다 부문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모님 은덕을 기리는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듣기에.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배 안에서 이제 10달 동안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뭐 난 후에 사후에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옥에 가고 극락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뭐 예전에 뭐 서산대사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곡을 지어서 부모님에게 효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서산대사가 만든 곡이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네, 설이 있는 거죠. 정확히 문헌에 실제 누가 만들었는지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아주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또 회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회신곡은 이제 이 대중적인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연불에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회신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주고받던 이런 모든 대화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기다 가락을 실어가지고 이제 회신곡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것이죠. 들어도 잘 들려요. 50년 거의 뭐 48년 전 만드신 음반에 부르셨던 거랑 지금 뭐 몇만 번은 부르셨잖아요. 회신곡. 수도 없죠.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느낌이 새로우세요?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어쨌든 이제 10대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음반은 제가 이제 20대에 제가 이제 회신곡을 음반을 냈기 때문에, 20세 때의 첫 음반의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야말로 때묻지 않고 그 순수한 여자의 그 청아한 목소리라고 이제 제가 감히 말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음반 작업을 20대 가장 활발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의 소리가 변화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길을 가고 있는 내 목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공감대를 갖고 있고 나는 이 소리를 너무 좋아서 했기 때문에 뭔가를 꼭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10년에 한 번씩 꼭 약속한 듯이 음반을 꼭 냈습니다. 그래야죠. 그거 아니더라도. 아니, 연륜과 경력이 쌓일수록 또 소리의 깊이도 달라지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업을 정말 참 충실히. 지금까지 그래서